네,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전략 차원에서 보류해온 해임 건의안 추진을 다시 거론한 반면에 여당은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조국 장관은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 이후 첫 번째 외부 행사에 참석합니다. 관련 정치 현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얘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11시간 압수수색했는데 그 시간 안에 뭐가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또 검찰이 거기서 이례적으로 또 해명도 하고요. 짧게 검찰의 압수수색 이 기점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짧게 부탁드릴게요. 11시간 압수수색하면 저는 이불 호청까지 다 뜯어서 속까지 뒤집어 보고 그 이불 솜이 있는 이불이라면 솜까지 다 헤쳐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샅샅이 털었다는 거죠. 근데 뭐 저 그걸 문제 삼고 싶진 않고 예. 나경원 원내대표 딸 입시 부정 관련해서 형사부에 배당돼서 수사하고 있다는데 예. 그거는 하나도 지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조국 장관 집까지 수색하는 이런 정신으로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스폰서 검사, 공문서 위조한 검사 이런 수사도 해주신다면 저는 여전히 윤석열 총장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의를 구현하는데 그게 선택적이어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관영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나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처음으로. 아니, 김관영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자한국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은 치외 법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살아있는 권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수사를 어떻게 하나 지켜보겠다. 지금 11시간 조국 장관 내 집을 탈탈 턴 것처럼 똑같은 태도로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어제 가장 재밌고 국민에게 오랜만에 웃음을 준 것은 짜장면 안 먹었다고 해명한 겁니다. 예. 저는 살다 검찰이 우리 짜장면 안 먹었어요. 이거를 해명이라고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검찰이 어제 해명한 내용을 보면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서 변호사가 왔을 때 영장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압수수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좀 지연이 됐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이제 그 품목을 봤을 때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증거물로서의 좀 정확한 그 입증을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좀 다시 발급받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라는 해명이 있었거든요. 이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슨 뭐 짜장면에 대한 얘기는 억울했으니까 짜장면 안 먹었다고 얘기하겠죠. 사실상 저도 좀 희화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워낙에 뭐 짜장면 가지고 인권 유린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검찰의 입장으로서는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웬 짜장면이냐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압수수색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은 압수수색 11시간 동안 정말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 또는 정말 정경심 교수라든가 가족들에게 상당한 민폐를 끼칠 정도로 과도하게 했다라고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조국 가족의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저러한 부분으로 여기에 불편부당하다는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얘기는 사실 없고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실제 변호인이 와야 압수수색하고 그 압수수색의 대상 범위 이것까지 다 일일이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또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자동차로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긴 하나 그 서류상으로 접수를 시키고 법원의 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 이런 시간 감안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또 그런 걸릴만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최님 여당 분위기 여쭤볼게요.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의원총회 어제 있었는데 내용을 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함구령을 내렸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던 겁니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도부는 뭐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또 피의 사실 공표로 추정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카더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웅동학원 관련하여 웅동학원에서 20몇 년 전에 35억을 빼내서 그걸로 사모펀드에 넣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뒤늦게 검찰이 오보다라고 확인해 주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스는 검찰인데 검찰이 오보라고 확인하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이번에 특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검찰 고발 부분, 그 부분은 저는 사실 또 검찰에 고발해봐야 수사하겠습니까? 검찰이 공수처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 여전히 일부 의원들은 예. 뭐 금태섭 의원이 청문회 때 보여줬던 매우 객관적이며 균형 있는 태도로 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기사 봤습니다. 뭐 어떤 초선 의원이 함구령이 내려졌고 10번이나 그 얘기가 나왔다. 예, 예. 그 의원은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런 일 없다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그렇게 익명으로 언론에 대해서 비겁하게 그런 식으로 흘린 분이 있다면, 아니면 언론이 이제 그 익명의 취재원이라는 건 늘 기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정치하시면 진짜 안 된다. 그냥 예. 이름을 밝히고 떳떳하게 나는 사실 조국 장관이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예. 근데 그런 일은 없었다. 예, 이렇게 민주당 얘기가 내에서 되고 그 있습니다.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당 내에서도 좀 우려하는 부분도 목소리도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들 검찰이 수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한들 검찰이 경찰의 수사 지휘권을 지금 가지고 예, 있고 그렇죠. 결국 기소는 검찰이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피의사실 공표 부분이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이게 법적 책임을 진 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검사들이 피의 사실을 흘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문서로 남깁니까? 통화 기록으로 남깁니까? 메시지로 합니까? 은근하게 주차장에서 만나서 워터게이트 때 FBI가 그랬듯 주차장에서 만나서 흘리면 그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이렇게 사회적 문제이고 정치적 쟁점이 돼도 지금 현재 검찰만 있는 이런 검찰 독점 구조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정치적 쟁점으로 공방의 소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겁니다. 예, 교수님 여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략적으로 뭐 굳이 단계별로 해석한다면 그렇겠죠. 조국 장관 임명이 될 당시에 어떤 형태가 정부 여당 쪽에서 나왔냐 그러면은 조국 장관이 본인에 대한 의혹은 없지 않느냐, 가족에 대한 의혹이고 그 의혹만으로 수사하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건 대통령까지 이야기한 거죠. 그러다 어떤 식으로 흘러갔나 그러면은 검찰 수사가 좀 과잉이 아니냐, 정치 검사화 되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으로 검찰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형태로 또 흘러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오늘 정도의 언론의 분위기를 보면은 거의 여당은 검찰과의 전쟁까지 선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단 말이죠.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보면은 이 답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분은 국민을 상대하고 정치권을 상대를 하게 되면 여당이 사실상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에 뭐 정의적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선악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론을 반전시키기 힘들죠. 그래서 어떤 구도로 가냐 그러면은 아마 향후에는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로 가지 않게 되냐 다시. 그래서 결국 정치 검찰은 정치 본연의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것을 지금 몰고 가는 형태가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전략적 조치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도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치고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지엽적인 것을 본다 그러면은 여권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결국 간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과 그 되게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간접적인 메시지로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메시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수사에 대한 조급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다른 곳으로 행위가 흐를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죠. 다른 곳은 어딜 말하는 겁니까? 다른 곳으로 흐르다니요?
검찰 수사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조국 수사에 대해서 어떤 범위를 한정을 시키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이보다 일종의 묵시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 헌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국당이 냈잖아요. 일단 국정조사도 발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본회의에서 과연 될지 안 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다시 해임 건의안 이야기를 또 꺼냈어요. 이거는 국정조사보다 더 어렵다고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데 이 분위기 압수수색 이후에 다시 이렇게 나온 얘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은 차치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법원의 영장이 발부가 돼야 압수수색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했다는 것은 범죄적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잣대로 검찰 수사를 했던 어떤지 간에 설사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압수수색을 요청을 했고 법원이 여기에 영장을 발부했다는 겁니다. 그럼 범죄적 혐의가 소명이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수수색이 11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는 이런 점들은 여론 자체가 조국 장관의 부당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남음이 있다라고 한국당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어떤 명분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 해임 건의안을 관철시키고 안 시켜놓은 대한정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이런 어떤 야당의 협조적인 자세 또는 이렇게 방관적인 자세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걸 해임 건의안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외에도 국정조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헌재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시도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해임 건의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결국의 선택은 또 대통령이 하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흘러가는 강물에 돌 몇 개 던진다고 막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길이 이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지금 상당히 분열과 대립의 상황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통령이 저는 결단해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에 한국당 대해서? 해임 건의안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자유한국당은 이 국면을 더 이끌어 가야 하고 이걸 총선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야당이 뭐라도 해야죠. 예, 근데 그게 지금은 검찰에 기대요.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은 지난 청문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뭘 하신 적이 없어 보입니다. 제 판단에는 주로 검찰에, 언론에, 특히 일부 언론 내 의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이 자유한국당에게 되게 아픈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찰과 언론에서 흘러 넘치게 주는 자료를 가지고 뭐라도 해야 하니까 저는 야당이 하는 모든 것은 뭐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건데 그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주목되는 것은 저는 이 국면에서 정말 보수 기득권 엘리트의 최후의 종착지, 저수지가 법조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최근에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뭐 조국 장관 내가 혹은 정경심 교수가 뭐 입시와 관련해서 특혜를 누렸을 수 있죠. 처음에는 진보적인 지지층도 그러면 되나 우리가 이런 반성적 시각으로 보다가 검찰이 너무 심하게 터니까 이런 거 봤습니까 진짜. 대선 때도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하나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벌이는 이 수사가 무리하다는 부분은 이미 여론조사들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가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저런 조국 장관에게도 저러는데 일개 피의자, 서민 피의자는 어떤 일을 당할까 이런 공포의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이게 검찰개혁 국면으로 넘어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게 되는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도 태극기 집회나 자유한국당 집회는 규모가 작아도 대대적으로 언론과 방송이 보도해 주면서 지난주 서초동 규모는 이게 하나하나 센 분이
3만 명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그걸 보도한 곳이 얼마 안 된다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이건 결국은 언론이나 방송도 기득권 편이 아니냐, 시민들의 이 요구를 왜 외면하냐, 이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나와서 예. 검찰 개혁에 촛불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지하는 예. 쪽의 집회, 또 조국 예. 사퇴를 또 촉구하는 집회, 또 교수들의 서명, 이게 양측에서 계속 그 양분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 또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그 있는 상황. 교수님들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유석춘 교수님이 주도하셨죠. 예,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좀 언론이 사실인지 확인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유석춘 교수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매도한 분이 주도한 것이고 그리고 명단 발표를 해야 저희가 그쪽은 알 것 같고 예. 반대로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을 개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죠.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교수님들은 전부 다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은 언론에서 양쪽에 지지든 반대든 좀 언론도 공정하게 좀 공평하게 공평이라고 해야 되겠죠. 좀 조명을 해달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두 개의 그거 상황에 꼭 대해서. 그렇지 않으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만은 의원님 말씀 드리면 검찰 개혁 집회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이렇습니다. 뭐 좀 심하게 턴다, 좀 검찰이 너무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무섭거든요. 근데 뭐 굳이 뭐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발전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수사를 하고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의 수사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딱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뭐냐 그러면은 예. 수사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까미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 범죄에 용기를 준다라는 것에서 수사를 철저하게 요구를 했고요. 이 반대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막상 해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죠. 정의가 지나치면은 잔인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그대로 지금 대자보가 돼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심하게 틀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당에서 그렇게 시각을 공론화시키면 그건 손해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상 헌법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헌법 10조, 헌법 11조 이렇게 보면 법 앞에 평등하다.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11조 2항에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제도상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역설적으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서 적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밸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검찰을 생각으로 한다 그러지만은 검찰도 결국 국민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을 대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직적 저항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논리 자체는 굉장히 빈공해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단 한 번도 우리 검찰이 국민 속에 존재한 적 없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 네, 전에도.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권력의 신여였고요. 검찰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득권 집단으로서 보수적 시각,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했지 우리 국민 누가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이유는 진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시작이 공수처라도 만들어서 스폰서 검사, 공문서 위조한 검사, 별의별 짓을 다한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 검찰 모두가 안면 인식 장애에 걸렸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막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선택적 정의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정농단 철저히 수사해야죠. 조국 장관 내가 문제 있으면 철저히 수사해야죠. 예. 근데 그 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기소개서를 근거로 한 줄 한 줄을 쫓아가면서 지원했다 탈락한 학교까지 터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왜 나경원 의원 아들, 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텁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털어도 좋다. 여야 공정하게 털어라. 조국 장관만 살아있는 권력이냐? 저는 야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도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건 11시간 털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의 자세로 선택적으로 조국 내에만 그러지 말고 야당이나 검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저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래야 검찰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구나. 그걸 제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예. 계속
계속 개혁, 예. 검찰 개혁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인지 조국 장관도 취임후에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검사와의 대화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정부지검에서 1차 검사와 대화를 했고요. 오늘 천안지청에서 2차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데 오늘 천안지청이 도착해서 기자들의 응답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의정부 지검에 이어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한 이유는 경사공판부 검사들과 검찰 직원들의 의견을 정취를 하고 애로사항 역시 제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제 천안지청을 방문한 이유는 많은 국민들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은 여긴 고 이상돈 검사가 근무하다가 순직한 곳입니다. 이상돈 검사 경우는 30대 나이에 정말 매달 몇백 건의 일을 처리를 하다가 나중에 대부분 미제 사건을 많이 남기고 하는 법인데 단 한 건의 미제 사건만 남기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서 이상돈 검사와 같이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자리는 역시 아니고 어떤 주제와 관계없이 솔직하고 호심탄회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다 수집해서. 예, 조국 장관 천안지청에 도착해서 기자들에 대한 질의에 답을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수사는 수사고 장관으로서의 할 수 있는 행보는 계속하겠다 그런 의지가 읽힙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지난번에 의정부지검 갔을 때 예. 일선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쓴소리를 쏟아내고 그것을 넘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과 인터뷰까지 했더군요.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아주 좋은 풍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 만났을 때 검사들이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거 사실 국민들이 보시면 저게 무슨 이상한 이런 민주화의 시대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졌는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저렇게 90도 인사를 하네 이랬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 앞에서 쓴소리를 쏟아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우리 젊은 검사들 살아있네.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풍경이라고 보고 오늘도 같은 장면이 연출되길 기대합니다. 다만 저는 조국 장관에게 기대하는 바는 예. 저렇게 대화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가진 권한이 있습니다. 감찰권, 인사권, 검찰총장 지휘권이 있는데 지금은 총장 지휘권 안 통할 테니까 소용없고 특히 감찰권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검사들이 검사 봐줬던 거 자료가 많이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하나하나 원칙대로 처리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습니다. 대화는 대화대로 하시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해나가라. 이거 진짜 강력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가족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지만 조국 장관은 지금 장관인 상황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임무는 계속 좀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무심불립이죠. 신뢰가 없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이게 세상 이치거든요. 더군다나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국민적인 신뢰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메신저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어 버리는데 여기 어떤 얘기를 한지가 이게 통하겠느냐.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하는 거라 봐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본인으로 인해서 2달 가까이나 거의 국정이 마비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법무장관에서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 역대 우리 정권을 보더라도 피의자 가족이 장관 가족이 피의자 된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진솔한 얘기를 나올 수가 있으면 그걸 어떤 진솔한 얘기를 닮아서 또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며 이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한 공력 소모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인으로서의 할 얘기도 많겠고 해야 될 일도 많겠지만은 다만 본인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본인까지 여러 가지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자중하는 모습 보이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청문회로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적격 의무라는 것은 불법과 탈법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장관이 되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가장 집권 의무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원론적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과연 조국 장관이 지금 적격 유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건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MB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했습니다. 그리고 MB가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BBK 주가 조작 사건 등을 그때 검찰이 어떻게 했죠? 특검이 어떻게 했죠? 그렇게 MB 봐준 분들은 MB 정권 하에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모든 정의가 선택적입니까? 왜 조국 장관내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회가 가혹합니까? 그런 식으로 메신저의 자격 문제를 따지면 국회 문 닫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몇인지 아시잖아요. 신뢰도가 땅에 추락했습니다. 무신분립에 따르면 국회 문 닫아야 되고 대통령 신뢰도가 높습니다. 아주. 예. 그럼 대통령만 남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모든 걸 사실이라고 가정하는데 저는 지금 이 수사, 언론에 나온 그 보도들이 사실인 것이 적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피의자를 만들고 이랬다는 것이 지금까지 자료를 본 저의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수사를 좀 본격화한 이후로 첫 행보, 외부 행사에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많은 좀 기자들이 좀 질문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답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모르겠다는 게 뭐 어떤 면을 네, 모르겠다는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까지 조국 장관에 대해서 탈탈탈 터는 이유도 모르겠고 사모펀드만 관련해도 익성과 신성이 기술 가지고 있고 돈 내는 쪽인데 왜 그 10억여 남짓을 낸 정 교수를 모든 조작의 주범으로 보시는지 저는 그게 전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코멘트도 못 하겠습니다. 윤석열 알겠습니다. 총장은 이번 수사를 하면서 그 본인의 직을 걸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그만큼 중차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현직 장관이고 또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분이고 모든 국민이 주목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위법성을 따지고 여기에 대해 탈법을 찾아낸다는 거 직을 걸지 않으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만한 배짱 없이 또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외유 행사는 사실상 이거 국제 행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 행사죠. 아드레미쿠라에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남아에 있는 개도국들한테 마약 수사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검찰총장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우리 사회가 뭐가 마약 청정국입니까? 그거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약 청정국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 마약 사건, 재벌 2세, 3세의 마약 사건 터집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 보셨죠. 그 주택가에 이상한 방식으로 마약이 전달된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안 되고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건 정부가 생각합니다. 잘하셔야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